지금 수원 삼성이 역대급 시즌을 보냈죠. 수많은 커뮤니티, 수많은 팬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됐다. 수원 삼성 여긴 너무 짱짱. 돌아가면서 나가면 존나 재밌겠다. 그지? 진짜로 나가면 존나 재밌겠다. 야. 이를 안고 증명해야 되는 시즌도 맞아. 왜냐면 시즌 초에 이렇게 막 김기동 감독님 오고 막 문선민 영입하고 막 할 때 세간 사람들이 다 오빠 언니 누나 형 시즌 말에 그래갖고 우리한테 다 뭐라 해. 네 감독 김기동 이지를 하잖아. 맞지. 어느덧 2026년으로 접어들며 그 겨울 이적 시장의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재계약과 이적 사이에서 좀 다양한 소식들이 수많은 매체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팀들이 전지훈련을 떠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아마 많은 팬들에게 가장 불안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두 팀이자 서울과의 관계가 가장 뜨거운 두 팀이죠.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의 이적 시장 중간 점검을 전지적 서울 팬 시점에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인천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일단 영입이랑 아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인앤아웃을 살펴보자면 오상고 출신이고 이랜드에서 뛰었던 서재민 선수가 영입이 됐고, 네. 그 다음에 여승원 선수라고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좀 일부에서도 꽤 좀 컨택이 있었을 것 같은 선수가 영입됐고, 그 다음에 서울이랑 찐하게 링크가 있었다가 조용욱이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이제 좀 흐지부지 됐다고 해야 되나? 오우성 선수가 인천으로 갔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던 센터백이었던 김영훈 선수. 강영훈 선수. 네. 문제보기 맞아요? 이렇게 헷갈려요. 나이가 먹다 보니 3땡의 나이가 되다 보니 다시 할게요.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었던 센터백인 이제 강영훈 선수. 네. 그리고 이제 이케르 그리고 이제 이름이 뭐였죠? 비렐름. 단독이 떴죠. 네, 이제 단독으로 이제 이적설이 있었고, 이제 아웃으로는 김건웅 선수가 이제 임대 만료로 나갔고, 홍시우 선수가 입대했고, 이명진이 계약 해지, 신진호가 이제 신생팀인 용인으로 이적을 했고, 황성민 선수도 이제 용인, 그리고 민성준 선수가 서울 이랜드, 그리고 김보섭 선수가 용인, 델브리지 선수가 계약 해지, 그리고 이범수 경남 이적, 그리고 서동환 선수가 파주 갔고, 김동민 선수도 이제 계약 해지해서 김포 갔고, 김도혁 선수도 이게 좀 의외긴 했는데 김포로 이적을 이제 했습니다. FA로. 네, 그리고 재계약 소식으로는 이명주 이렇게 인앤아웃을 영입 시장을 보냈죠. 네. 베스트 11만큼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도 충분히 일부에서 좀 먹힐 수 있다. 좀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력이었는데 1, 2부 팀을 통틀어서 이제 외국인 연봉 총액이 이제 무려 5위를 달할 정도로 완성된 느낌이 강한 팀이었다고 나는 보거든, 인천이. 그래서 그런지 인천의 겨울은 이제 베스트 11은 좀 공고하게 지키는 대신 지킬 선수들은 지키고, 1부에 올라온 만큼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근데 이제 1부에서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뎁스로 조금 이제 옷을 좀 갈아입는 그런 방향성을 잡은 느낌? 그래서 확실히 지금 이제 읊어주신 인앤아웃들을 좀 살펴보면 빅사인보다는 좀 뎁스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자세히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뎁스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일단 그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이명주, 네. 이제 재계약을 한 이명주, 그리고 이제 서울 이랜드에서 이적해온 이제 오상고 출신 서재민, 네. 그리고 이제 스페인에서 온 아까 얘기한 이케르, 이제 플레이 이케르 운다바레나 선수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지난 시즌에 인천이 그 후반기가 살짝 이제 조금 틀어졌던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 뎁스, 아무래도 그 이명주, 신진호 같은 이제 노세야 되는 그런 뎁스, 아니 그 둘한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작년에 그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이명주가 재계약을 했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아까 얘기한 서재민과 이케르 운다바레나 영입으로 이제 채워냈습니다. 네. 그리고 서재민은 원래도 이제 오상고 때도 약간 이제 특출난 재능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었죠. 어쨌든 네. 서재민은 테크니션으로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창의성을 이제 좀 풀어낼 수 있는 유형이고, 이케르 운다바레나 같은 이제 이케르라고 할게요, 편하게. 네. 이케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창의성이나 막 그렇게 번뜩이는 플레이는 아니에요. 번뜩이는 플레이는 아닌데 이제 2.5 내지 3선 이제 중앙 미드필더, 볼을 받고 간수를 하고 이제 템포를 막 죽이는 스타일은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쭉 연결하는,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그거죠, 이제 링커. 근데 대신에 서재민이나 이제 이케르나 직접적인 바이체크나 수비 가담에 특출난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유형은 아니고 3사에서 확실한 수비를 갖춘 수비형 미드필더는 문제한밖에 없는데, 사실 문제한도 작년에 큰 부상을 당했잖아요. 맞아요. 정확한 3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라고 하면은
아직은 물음표. 음. 어쨌든 뎁스를 채우긴 했지만. 나는 여기는 좀 그렇게 생각해. 사실 서재민 선수도 그렇고 키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나는 이제 시즌을 치러봐야 조금 알 것 같은 느낌. 완전 상수 영입은 아니지. 왜냐면 이프가 좀 붙어 있는 타입들이어서. 그치. 특히 서재민 같은 경우에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 그러니까 얼마나 일부에서 통할지. 2부에서는 이랜드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부에서 옛날에 서재민에 대한 그런 세간의 평가가 막 재능으로서는 따라올 선수가 없다. 노상고에서 되게 유명했으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부상 때문에 아쉽게 이제 개화가 좀 늦게 된 케이스였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사실 1부에서는 그런 뭐 변명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런 사정을 봐주진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로지 실력 아니면은 이제 떠나야 하는 프로신이니까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하고 사실 이제 여기 중원의 뎁스보다는 상수로 칠 수 있는 거는 사이드 쪽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번에 새로 영입된 오우성 그리고 여승원 선수 이 두 선수는 확실하게 측면에 이제 양옆 그리고 공격수까지 포함해가지고 뎁스를 다채롭게 채워줄 수 있는 자원들이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1부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선수들이라는 거. 그게 제일 좀 기대되는 포인트. 여기 뎁스는 그래서 굉장히 잘 채웠다. 그리고 또 하나 이프라고 치자면 이제 비렐름 선수인데 오우성 여승원 선수는 나는 충분히 1부에서도 통할 것 같아서 오성은 심지어 보여줬잖아. 측면 자원은 인천이 굉장히 영입을 잘했다. 뭐 뭐랄까 이 좀 지난 시즌부터 어쨌든 윤정환 감독님이 이 본인의 플랜을 좀 그려내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쨌든 2부에서였지만 근데 그런 플랜에서 좀 큰 틀을 변화하지 않고 가려는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나름 좀 특히 정리도 좀 잘 된 것 같고 뭐 현재까지는 좀 덱스적인 측면에서의 보강도 좀 그럭저럭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좀 제가 느끼기에 나름 한 가지 아쉬운 것을 좀 꼽자면 그 지난 시즌 기준으로 기량하고는 좀 별개로 델브리지 선수가 나간 자리가 조금 걸리는데 어린 센터백들의 경험이라든가 뭐 멘탈적인 측면에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아마 그 자리까지 메우게 되면 좀 만점에 가까운 이적 시장을 좀 보내는 게 아닐까 싶은데 뭐 지금 이제 두 패널분들이 바라본 지금까지의 인천 이적 시장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넌 어때? 난 아직 6점. 아직 6점. 이게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야 그거야. 약간 그 무한도전식 평가로 하면은 5점은 너무 낮고 7점은 너무 높다. 아 근데 진짜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 이게 5점을 주기에는 모난 곳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7점을 주기에는 그렇다고 완전 그 베스트 한 자리급 영입도 없잖아요. 아 라파엘님 1,000원 감사합니다. 평타가 아니라 그냥 십상타죠. 그렇죠. 네. 이거는 약간 인비저블 썸띵이라 사실 논외야 저거는. 예.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영웅님 6점 주셨고 난 8점. 선수 8점.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호들갑을 떨지 않았어요. 아 약간 그 자만이 드러난 이적 시장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이적 팀은 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봐. 첫 번째는 내실 다지기. 두 번째는 이제 호들갑을 떠는데 이 호들갑이 되게 빈수레가 요란한 호들갑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 선수라는 건 그 전 시즌의 직전 어떻게 끝났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그 미래 가치가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올라온 팀들 중에 그런 팀들이 있어. 내실 다지기라고 하는 팀들은 약간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살짝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면면을 살펴보면 젊고 조금 그래도 앞으로의 좀 성장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주전을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좀 데리고 온다든지 좀 이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승격의 주역들을 지켜내는 거겠지. 근데 이런 영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팬들이 볼 때 그 팀 팬들이 볼 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 약간 좀 일부로 왔는데 좀 약한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이런 팀들이 나는 조금 더 괜찮다. 그치. 왜냐면 부족해 보일지라도 알차게 영입했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기조를 이어가려고 하면서 알차게 영입한 거잖아요. 그냥 모든 이제 가승격한 팀이 뭐 진짜 레드불이 인수하지 않는 이상 전북, 울산, 뭐 대전 이렇게 영입할 수는 없어. 심지어 대전도 올라와서 몇 시즌은 차근차근 몇 시즌 거쳐서 투자를 했잖아요. 지금. 그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보면 안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호들갑을 떨지 않았다는 게 선수들 그 면면에 보면 그러니까 승격해서 오는 팀들 중에 그런 팀들이 있어. 지금 이제 2026년 기준으로 뭐 88년생에서부터 이제 90년생 사이에 전성기가 이제 지난 선수들 중에서 FA 선수들을 이제 흡성대 뽑으로 이제 끌고 온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일부에서 애매하게 FA로 떠버린 외국인 선수지만 오래 봐서
이름이 익숙해서 그 익숙함이 약간 실력으로 조금 포장된 그런 선수가 있어. 그런 선수를 이제 데리고 와서 영입은 뭔가 많이 했어. 그리고 다 네임드야. 이름을 다 익숙해. 뭔가 승격 못하면 안 돼. 그러니까 상위권을 성- 차지하면 성적을 잘 못 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이 멤버로는. 근데 걔네들을 보면은 다 이제 기량이 이제 점점 쇠퇴할 일만 남은. 그러니까 루이스 해밀턴의 그 페라리 같은 거야. 이름값은 존나 비싸고 과거에 영광이 있던 선수지만 막 파파야 두오한테 따여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자다. 그리고 올해 팬들도 예전에 인천 팬들처럼 한번 그 좌절을 세게 맛봐서 그런지 그렇지. 좀 근들갑이 좀 덜한 느낌? 많이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옛날 인천의 느낌보다는 조금 많이 유들유들해진. 그러니까 폐간 수련을 끝내고 나온 어떤 그런 좀 느낌이 있어. 다크서클이 깊게 들어가 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좀 약간 여유가 느껴져. 근데 여유는 겸비한데 다크서클이 들어가 있는 그 쾌하지만 느껴지는 그 여유가 좀 있잖아요. 왜냐면 그 강등 시즌에도 인천 팬들의 그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 맞아. 우리가 강등 당할 정도는 아니겠지 했는데 당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도 그런 조금 이게 겸손의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 우린 윤정환 감독 제약해서 잡았고 한번 보자. 시즌이 끝나봐야 결과가 아는 건데 우리 지금 굉장히 잘 해놨어.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느낌? 제가 지금 이제 영웅님이 6점 주셨고 인천에 대해서 그리고 서훈이 8점 주셨는데 이 자료 조사를 이번에 담당했던 정교수님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제시를 해드리자면 10점. 니는 저도 일치해요. 정교수랑? 정교수랑 일치해요. 10점 만점에 7점 정도 주고 싶다는 의견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동의라고요. 근데 애초에 이 스쿼드의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삼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팀의 목표는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독 및 주요 자원들을 지켜내고 스쿼드 뎁스를 좀 두텁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실패라고 할 것은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영웅님이 5점은 너무 적고 7점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6점을 줬다면 똑같은 논리로 6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주고 싶고 8점은 너무 빅네임이 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키는 건 성공했으니 7점. 요 정도. 그래서 실패라고 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는 이적 시장이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 다음은 또 이제 우리의 축제계 라이벌이죠. 수원 삼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막 일부러 승격해서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 수원은 진짜 대놓고 미친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을 할 것 같은데 이정효 감독 오피셜 이후로 지금 미친 영입설들과 오피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원 삼성의 이적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이정효 사단이 이번에 들어왔고요. 강성진, 이준재, 송주은, 패신, 박현빈 그리고 임대로 들어온 김민호 선수 그리고 홍정호 선수 등 이제 자원들이 오피셜로 들어왔고요. 또 단독으로 현재 지금 기사가 떴던 자원들을 보면 정호연 선수, 헤이스 선수, 김준홍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 오피셜들을 좀 살펴보자면 여기도 굉장히 화려한데요. 한호강 선수, 김민우 선수, 최영준 선수, 황석호, 이기재, 레오, 세라핌, 이규성, 김상준, 손호준, 이은열, 김현, 박지민, 조윤성.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선수라서 어디로 갔다 뭘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빡세가지고 지금 이렇게 쭉 선수들만 언급을 했는데 네 라파님 1,000원 감사합니다. 진짜 딱 상황이 그렇죠. 지금 이 영입된 라인업도 굉장히 화려한데 사실 나간 라인업도 굉장히 화려해요. 지금 보시면 뭐 당장 뭐 여기서 지금 1부에서 레귤러로 최근까지 뛰던 선수들도 수두룩하잖아요. 그리고 그지. 1부에서 뛸 거라고 평가받는 자원들도 있고요. 지금 여기 봤을 때. 그래서 이 정도로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들이켜볼까요? 이 인앤 아웃을. 최근 수원 삼성 역사상 가장 빠르고 진짜 가장 민첩한 무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적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씨발 저번에 누가 그 얘기한 게 존나 웃겼는데. 어떤 거? 그 이재용이랑 이제 깐부치킨? 정희선이랑 그 깐부치킨에서 이제 젠슨 황이랑 이렇게 먹었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재용이 너 이제 그 젠슨 황이 물어본 거야 이재용한테 너 뭐 해? 이랬더니 너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좀 뭐 취미가 있어 그랬더니 뭐 저 야구팀 하나랑 뭐 축구팀 하나 농구팀 하나 하죠. 오 스포츠 되게 광인가 봐. 근데 너무 많아서 좀 하나 팔고 싶은데 뭐 엔비디아 한국에서 좀 이렇게 되게 인기도 많고 한데 한국 사람들 다 컴퓨터 좋아하고 하는데 형님 하나 사시죠? 근데 그럼 뭐가 제일 좋아 보여? 축구팀이 지금 살짝 부침을 겪고 있는데 내년 되면 잘할 거예요 하면서 이제 팬층이 단단해. 그래? 한번 올해 실적 보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가 돼야 이제 갑자기 이렇게 눈이 돌아가지고 이게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빠르고 민첩하면서도 파괴적인 지금 시장을 보내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 주간 약간 팀의 근간이 있잖아요. 사실 인만큼이나 아웃도 많았잖아요. 엄청 많죠. 이제 그걸 완전히 싹 갈아엎는 이제 그 이정효 개인한테 대의적으로 약속했던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방금 여기서 영욱이가 한 말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네. 아웃의 근간이 어디 있지 지금? 아니 아웃에 근간이 왜 없어? 이기재 있지, 한호강 있지. 너 한호강이 수원의 근간이라고 하면 수원 팬들이 화내 임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요. 제가 생각하는 이 근간이라고 그래 한호강은 제외합시다. 근데 근간이라고 그러니까 불릴 기대를 받고 데려온 선수들까지 내쳤다는 거죠. 굵직할 줄 알았던 베테랑들. 저는 솔직히 이 정도 단어까지 뱉어도 그렇게 수원 삼성 팬들이 기분 나빠지 않을 것 같아. 기분 나쁘다면 바로 사갈게. 지방을 뺐다. 지방을 뺐다. 다이어트했다. 그러니까 물론 살을 빼면서 이제 근육도 같이 좀 빠지긴 해. 뭐 김민우, 뭐 이기재, 뭐 세라핌, 뭐 세라핌, 뭐 이유성, 뭐 이제 그렇긴 하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은열 서울대 말고 뭐 보여준 게 뭐가 있는데? 이윤열은 서울대 진짜 서울대도를. 맞아. 김현 솔직히 2부에서 보여준 게 뭐 있는데 와가지고 한 것만 딱히 애매했지. 황석호, 한호강 뭐가 있는데? 최영준. 욕만 먹었어 그냥 욕만. 맞아, 욕만 먹었어. 그 다음에 최영준도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떨어졌지. 그렇게 큰 여론이 썩 좋지 않았고. 맞아. 아무튼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래요. 지금 아무튼 근데 근간을 갈아엎었다라는 말까지는 아니어도 네. 지방을 커팅했다. 열심히 뺐다. 린메스업을 성공했다. 이 팀이 작년에 50실점을 기록했잖아요. 사실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권한규, 한호강, 레오, 조윤성 이런 선수들 보면은 사실 그 어디 가서 막 꿀리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근데 아까 얘기한 이제 콜레스테롤 매물들 그런 이제 축적되는 정제 탄수화물 매물들이 이제 싹 다 걷어내고 일단 수비부터 확 갈아엎었으니까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이제 홍정호, 이제 그죠. 송준까지 넣었으니까 그치. 이제 탈 2부급. 이번엔 진짜 올라간다라고 일단 그냥 이적 시장 자체로도 그냥 감독이든 선수든 그걸 좀 각오를 보여준 지금 현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결국 이 사실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런 수비 자원들이 네임밸류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네임밸류였음에도 이 선수들끼리 서로 이제 좀 내가 주전이야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교통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이 수비진에서 교통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도 결국 이게 여실히 드러났고 결국 두서가 없었던 이 수비진에 홍정호와 송준을 영입을 하면서 이 교통 정리를 확 하고 시작했다. 저는 뭐 아무튼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어쨌든 커팅을 완벽하게 해냈고 또 정말 네임드급을 데려왔다. 이제 센터백 라인은 요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다음으로 이어가 볼까요? 이제 풀백 좀 얘기해 보자면 솔직히 이기재 선수는 이게 좀 수원 팬들한테 좀 핫한 주제일 것 같은데 이기재가 수원의 어느 정도급 선수였냐? 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국가대표를 안 갔으면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 수원이 힘들 때 이기재가 수원 팬들의 담비 같은 그지 담비 같은 좀 자존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수였지. 그 수원 그러니까 이게 그 이기재를 무시하거나 그 수원 삼성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수원 삼성의 숱한 역사 그 기존의 역사를 봤을 때 기라성 같은 리얼 블루들이 존나 많았잖아. 막 곽희주 막 이런 선수 있는데 거기랑 비교했을 때 약하다 이거지. 이기재 선수 뭐 떠난 건 그냥 그렇다 치고 손호준이라든지 뭐 이런 풀백진들 떠난 자리에 이준재 그러니까 이준재 하면은 이제 또 이제 일부만 축구 봤던 사람들이 이런 얘기 꺼냅니다. 이준재가 씨발 누군데? 그래. 이준재가 씨발 누군데? 저도 몰랐어요. 이준재가 누군지 잘 몰랐어. 근데 이제 2부 팬들이 다 그 2부 팬들 특 1부 팀 팬들이 모른다고 하면 진짜 고봉밥에다가 씨발 맞아. 보쌈 어리굴젓 김치 말아서 먹여줘. 맞아. 이준재가 누구냐면 하면서 이제 말아서 먹여주는데 하나같이 평이 이준재 진짜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니까 잘한다. 좋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물론 네임드인 송주훈 뭐 홍정호 이런 선수 영입해가지고 그런 뽕도 채웠지만 이 올 시즌 수원상이 좀 다른 거는 아까 말한 실속. 그러니까 예전에 수원 삼성이었다면 이 자리까지 좀 애매한. 근데 그 뭔가 이 뭔가, 일부에서 그러니까 이름은 애매하고, 확실히 들어봤지만
그래서 그 선수가 잘하냐고 물었을 때 글쎄. 약간 서울 팬 입장에서 김지냐 이런 느낌? 근데 이준재 같은 선수는 그게 누군데 했는데 모든 이부 팬들이 너 이준재 몰라? 몰라. 야, 이준재 관중석에 공 차서 사과문 올리네. 너 이준재 몰라? 펑아 씨발 이정효 체제에서 영입된 선수니까 올려치는 거 그게 아니라 경남 팬들도 올려치고 이부팀 팬들이 다 올려쳤다니까. 이준재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너 이준재 몰라? 이준재 꽤 괜찮아. 꽤 괜이야. 아니 근데 진짜 다 그 얘기를 하긴 하던데 내 주위에서도 이준재 몰라? 이 얘기를 나도 많이 들었거든.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수원 팬이 뭐 이정효가 영입했으니까 올려치기 당하는 겁니다. 착시효과입니다. 그럼 김준홍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그게 맞다. 이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얘기가. 김준홍도 그러면 올려치기 된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너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그 얘기 또 꺼내? 김민준. 플라잉 니킹 얘기 꺼내? 그거 김준홍 정도면은 이런 게 정말 이제 실속 있는 영입. 그렇지. 진짜 지방을 커팅하고 이제는 작정한 듯이 실속을 뽑아냈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네. 세라핌 나가고 패신 미친 거죠. 그게 패신은 근데 진짜 검증된 자원 아니야 이부에서? 패신은 일부에 갈 줄 알았어 난.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헤이스까지 오잖아. 코리아컵에서 수원 삼성 만나는 거 부담스럽다. 그치. 멤버 자체는 좀 그렇지. 생각해 보니까 강성진의 선택이 불현듯이 좀 바보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외려 드는 게 서울에서 주전 경쟁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았겠는데? 만약에 패신, 헤이스. 헤이스 그 강성진이 거기서 뭘 할 수 있지? 우리 팀엔 지금 당장 이제 문선민 선수 지금 남아 있네. 지금 기억이 지금 약간 나갈랑말랑하는 지금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서울에서 조금 더 왜냐면 활약하기에는 조금 더 좀 용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약간은 드는데 뭐 우리 지금 쉽지 않지 우리도. 뭐 본인의 이미. 판단이니까 잘 하겠. 하여튼 근데 좀 갑자기 그런 불안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제 또 다 넘어와서 얘기를 하자면 뭐 윙포워드 그래 좋아졌어. 작년에 비해서 는 솔직히 면면이 보면은 업그레이드라고 쳐. 미드필더진이 작년 초에 수원 삼성 팬들의 그런 주요한 의견 중에 하나가 이거 우리가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나 이거 기억나. 뭐 자꾸 중원 뎁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우승 그러니까 2부 리그 그 1부 리그 뭐 중위권 레벨이다 막 이런 얘기들이 왕왕 하길래 꽤나 주요한 여론이었고 보면서 그 정도 그 정도 아닌데라고 했어 내가. 나도 그랬어. 그 정도 아닌데 아니 그 정도까지 이렇게 막 할 정도 그렇게 이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 시즌엔 해도 됩니다. 정호연 온다 치면 정호연, 박현빈 하고 기존에 있었던 그 수원 삼성의 이제 이민혁이나 홍원진이나 그 선수들 끼면은 이제는 뭐 1부 리그 중상위권 레벨이라고 해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지. 작년이랑 다르게 알차게 업그레이드했다라는 게 미친 보강이죠. 미친 보강. 그러니까 뭐 더 말할 게 있나 싶어요. 진짜 미친 업그레이드인 것 같고. 약간 대전 승격 때 보는 대전 승격 때보다도 더 미친 행보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 현역 국가대표 상비군급을 지금 데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뭐 김준홍이라든가 정호영 같은 영입은 특히 뭐 당장 국가대표에 뽑혀도 안 이상할 영입인데. 아무튼 수원은 사실 그 이정효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말할 게 없이, 그러니까 더 그냥 뭔가를 더 이렇게 표현하기가 아쉬울 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라이벌 팀 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히 속이 좀 쓰릴 수밖에 없는 건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이적 시장을 좀 살펴보면 사실 저는 10점 만점에 그냥 10점 아니야. 그냥 9점이라고 합시다. 저는 9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던 지금 이미 이 팀의 지금 스쿼드가 2부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수원 스쿼드를 좀 두고 이 제일기획 산하로 들어간 이후 가장 퀄리티 좋은 스쿼드 같다라는 평가를 좀 했었는데 2026 시즌 스쿼드는 사실 그게 좀 그거 이상인 것 같아요. 만약에 27 시즌이 접어든다고 했을 때 과연 2026 시즌보다 더 좋을까라고 하면은 그건 모르겠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지금 좋은 보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10점 만점에 9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아까 지금 댓글창에서 나왔는데 스트라이커가 조금 흠이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흠이라고 하긴 애매한데 지금 사실 이번에 그 일류첸코 선수도 이적 루머가 떴었잖아요. 뭐 이란 루머가 뜨긴 했었는데 확실치는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이제 단독 기사가 아니라 그냥 이제 관심이 있다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김지현 그리고 일류첸코 지금 이렇게 둘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이탈을 하게 된다면 뎁스가 확 얇아지죠. 덱스가 확 내려가는 거 플러스 정말 수원이 방점을 찍을 거였으면 여기서 이제 그 탑급 공격수를 내려와야 되는 게 사실 1순위였던 거 아닌가라는 솔직히 생각도 좀 있어요. 나는 음. 개인적으로 음. 수원 삼성에게 기회가 있다면 FA로 나온 유리 조나탄을 빨리 아. 영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거 진짜 개추입니다. 한 시즌 정도는 유리 조나탄이 2부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유리 조나탄을 그러니까 뭐 언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뭐 유리를 꼭 사라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공격수만 와도 그 정도 뚝배기를 쓸 줄 아는 공격수만 와도 흠잡을 데가 없다. 근데 물론 나도 한 9점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1점을 뺀 이유가 공격수야. 그러니까 결국 K리그는 1부든 2부든 뚝바 쓸딱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뚝이 쓸보다는 좀 아래였어. 맞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도 동의해요. 유리 조나탄급 정도만 오면 왜냐면 지금 26시즌 수원의 쓸이 너무 완벽해 보여서 밸런스가 너무 좋아 보여서 정호연의 박현빈이면 뭐.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수원 삼성의 흠을 찾는 건 존나 완벽한, 제가 요즘 헬스를 열심히 하니까 또 헬스식 비유를 할게. 네. 존나 완벽한 바디빌딩 하는 애가 와가지고 지금 백큐ම් 포징을 딱 잡았어. 누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몸이 존나 예뻐. 와 씨발 몸이 왜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 근육 있지. 뭐 예를 들어서 뭐 빗간무늬 늑간살 뭐 이런 늑간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저 뭐 빗살무늬 늑간근이 좀 부족해 보이지 않아요? 약간 그 정도의 흠집이라는 거지. 그래서 굳이 1점을 빼자면 공격진이 좀 약해 보인다. 아 몸이 다 좋은데 뭐 종아리가 조금 약해 보이네. 뭐 이 정도. 근데 이제 수원 삼성 팬분들이 이제 알 거야. 모든 팀 팬들 지금 수원 삼성이 역대급 시즌을 보냈죠. 수많은 커뮤니티, 수많은 팬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잘됐다. 수원 삼성 여긴 너무 짱짱 진짜 와우. 오빠, 형, 언니, 막 누나, 와, 씨, 대박이야. 그 뭔 목소리야 그게? 너무 부러워. 이렇게 하지만 돌아가면서 마감하면 존나 재밌겠다, 그지? 진짜로. 야 마감하면 존나 재밌겠다. 야 저렇게까지 영끌했는데 씨발 망해봐. 그 존나 재밌는 그게 진짜 개꿀잼이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증명해야 되는 시즌도 맞아. 왜냐면 시즌 초에 이렇게 막 이 얘기도 또 이렇게 끝나면 선수한테 놀리는 게 되잖아. 우리 김기동 감독님 오고 막 문선민 영입하고 막 할 때 세간 사람들이 다 어머 오빠 언니 누나 형 씨. 막 김기동 감독의 정승원에 막 문선민에 난리 났다. 와, 왜? 씨. 오빠 성공했다 했는데 시즌 말에 그래갖고 우리한테 다 뭐라 해. 네 감독 김기동 이지를 하잖아. 그러니까. 맞지. 긴 어둠의 끝을 찾고 있는 소년에게 기적 같은 오아시스를 바라는 소년에게 가로등 불이 켜지길 기도하는 소년에게 우주선을 타고 나